AI 목회연구소 이윤식 목사입니다. 1장 챗 GPT의 등장. 챗 GPT의 등장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능과 정보의 결합이 가려운 새로운 패러다임,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기술의 진화, 예측 불가능한 속도의 문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용어와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가속화가 되고 있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도약의 시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으로의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3차 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지식정보혁명이었다고 한다면 4차 산업의 혁명은 21세기 초반 AI, 사물인터넷, 로봇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의를 보면 AI와 정보의 결합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의입니다.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3D 프린팅, 드론, 자율주행 등 물리적 영역으로의 확장이 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의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로봇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서빙, 로봇 등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AI가 바로 출현됩니다. 도로 위를 스스로 달리는 AI 기반 자율주행, 또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AI가 적용되고 드론과 무인 시스템의 전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전 등 전쟁 양상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킬러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또 물리적 타격 수단으로서의 AI 기술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중동전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세상에서 지식의 세상으로 AI는 단순 검색을 넘어선 개념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단계는 정보의 검색, 활용, 이처럼 단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돼서 맥락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AI는 지식 습득 방식의 근본적인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세상에서 지식의 세상으로,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챗 GPT의 등장과 AI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고 기술과 정보 활용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의 기술적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또 사용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플랫폼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첫 번째 의미, 챗이라는 건 대화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계적 입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채택하며 인간 대 인간의 소통 방식을 컴퓨터에 적용을 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경험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챗 GPT의 두 번째 의미는 언어의 해방입니다. 기계어에서 자연어로서의 입력 체계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이 불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언어, 내추럴 랭귀지로 명령의 수행이 가능해지고 기술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에 명령을 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명령어를 줬어야 돼요. 그러나 이 AI 또 챗 GPT 이런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기계어에서가 필요 없이 우리가 자연적인 일상적인 쓰는 글로 이 AI가 구동이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언어가 해방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연어죠. 챗
GPT가 가져온 입력 방식의 혁명입니다. 과거 작업을 위해 기계어, 머신 랭귀지의 습득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글을 쓰듯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입력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해졌어요. 전문가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이 기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의 발전, 또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챗 GPT가 여는 새로운 지식의 세대,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미래의 시대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문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가 되고 지능형 비서와의 협업을 통한 생산성이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체감과 활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챗 GPT, 인공지능의 가속화와 우리의 오픈 AI GPT의 역사적 기원과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18년 6월 첫 GPT 모델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2022년 11월 GPT 3.5가 출시됐습니다. 명칭을 챗 GPT라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본격적인 상용화가 개시가 됐습니다. 챗 GPT가 상용화되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사용자가 구독자, 유입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확보됐고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 돌파의 대기록이 됐으며 인스타그램 및 틱톡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속도로 챗 GPT는 급속도로 유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 챗봇을 넘어서는 본질적 압도성입니다. 단순 대화형 AI에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예상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언어 처리 능력과 더불어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맥락 이해 및 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AI, 챗 GPT, AI들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했고 이해 산출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계 2위의 AI 활용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은 빨리의 민족입니다. 빨리. AI가 등장하자마자 세계 2위의 AI 활용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할 정도이며 또 2천만 명의 이용자가 추산, 지금은 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사회 내 깊숙이 침투한 AI 영향력.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직장인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AGI와 피지컬 AI로서의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 2년 미만 시점에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합니다. AGI, GPT-5가 예고됐고 또 AI 에이전트, 지금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그 속도가 비약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을 넘어 또 피지컬 AI로 확장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 인식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AI라는 이 방대한, 막대한, 거대한, 어마어마한 지식 정보, 지식의 세계에서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AI 흐름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변화와 체감이 좀 부재한 상태고 또 목회 현장에 미칠 변화에 대한 미지수와 불확성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목회자 교계의 현실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심화되는 적응의 난이도 때문에 망연자실합니다. 의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은 거리두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목회자와 교계입니다. 저도 이 AI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목회자들의 인식 때문에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 목회자와 AI 포자, AI 포기하시는 분들의 것 때문에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일상이 된 AI 환경에 막연한 불안감과 경계심이 있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AI 포기, AI 포자 현상이
시니어 계층이 직면한 현실적인 기술 격차 문제입니다. 강남역이죠. 이 시니어 우리 목회자들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AI로 더불어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썩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AI를 외면하기도 하고 굿해요. 뭐 내가 이거 쓰지도 않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AI는 나의 영상에 방해되는 적이야 하면서 거리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AI를 대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성에 대한 거부와 현실적 포기.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또 AI라는 새로운 이 도구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막 이처럼 지금 꼬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복잡하고 부정적인 기계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 AI라는 피로감, 골치 아픈 기술을 외면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단순한 기유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도 중단. 안 쓰고 말면 돼. 내가 뭐 안 쓰고 살아왔는데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초기 휴대폰이 낯설었죠. 그러나 현재 필수성이 됐습니다. 과거 휴대폰 도입 초기에 기능 숙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이 휴대폰이 없으면,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런 필수 도구로 정착되었듯이 AI도 이와 같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과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 발전 속도가 전개되고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생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이 필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챗 GPT의 등장, 강의 3번째.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이 챗 GPT를 확산시키는데 아주 큰 파급력을 지니게끔 했습니다.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된 게 바로 이 지브리 스타일이었죠. 우리가 증명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줌으로써 사람들이 AI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고, 또 시각적 즐거움을 통한 접근성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내 프로필 사진, 푸사, 이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고 지금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SNS에서 프로필 사진을 대체 현상, 이 지브리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스북 및 개인 SNS 업로드가 활성화되고, 챗 GPT 생성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대처되고, 자발적인 공유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AI 대중화의 촉매제 역할이 되죠. 전문가 전용 도구라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했고, 말랑말랑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인식이 전환이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심리적 접근성이 향상이 됐어요. 딱딱하고 골치 아픈 어려운 이 기계가 이처럼 지브리풍으로 인해서 AI가 이게 해볼만 하네, 말랑말랑하고 그래 친근하다 하는 이미지를 줘서 급속도로 이제 AI가 대중들에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글로벌 사용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됐으며 2025년 예상치 3억 명 이상을 상회하고, 지브리 기능 출시 이후 약 8억 명이 돌파되고 단기간 내 기록적인 사용자 유입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시장 내 앱 사용자가 급증합니다. 3월 기준 1천만 명, 또 4월 1,700만 명 기록, 단기 내 700만 명 이상의 폭발적 유입. 이건 2025년 기록입니다. 제가 책을 쓸 당시가 2025년이니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실생활 활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지 생성 이후에 구체적 활용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실용성 사이에 이 괴리감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챗 GPT 나올 때 초기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난해한 전문 지식과 분석의 괴리. 우리 이제 작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만, 관세 협상 분석을 요청한다든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줘, 일반인들에게 다소 거리가 먼 전문적 대책을 제시해줘. 지금이야 AI가 직장 내에서도 직업 내에서도 또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죠. 목회자 교회에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거리감이 또 있었습니다. 뭐 이 투자 분석 기능의 전문성, 상위 뭐 10% 주식 강세 종목 추천해달라, 구체적인 투자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라, 또 고도의 경제적 식견을 요하는 답변을 AI가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필요가 뭐 물론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직접적인 챗GPT, AI의 연관성을 그때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목회자와 주식, 또 경제적, 나 같은 목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챗GPT가 등장했을 때 목회자인 우리에게 업무 및 관심사의 연관성이 부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해달라, 또 직장 업무와 관련된 일을 뽑아달라, 이런 목회 현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의 필요와 AI 기능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일치라고 보아서 저도 AI를 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흥미 상실되고 관심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목회 연관성이 발견에 실패했고 AI 사용에 대한 매력도 저하됐고 결국 관심을 적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